스텝 7. 창조적인 상상력을 개발하라. 성공의 열쇠. 창조적인 상상력은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무의식의 깊숙한 곳에 지반을 두고 있으며 과학적으로는 알기 어려운 몇 가지 동력에 의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상상은 인간의 모든 성취 패턴이 짜여지는 공작소다라는 말이 있다. 영혼의 제작실에서 인간의 희망과 욕구가 형상화되어 나타난다는 말도 있다. 이번 장에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 위대한 리더들을 살펴보겠다. 계획적인 노력과 이번 장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주목해보자. 모든 형태의 계획적인 노력은 창조적인 상상력에서 나왔으며 이 두 원칙은 불가분의 관계다. 힐의 질문. 카네기 씨, 창조적인 상상력을 성공 철학의 7번째 원칙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원칙을 어떻게 하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상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상상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상상에는 통합적인 상상과 창조적인 상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적인 상상은 인지된 아이디어, 개념, 계획, 사실과 원칙들이 새로이 배치되어 결합하는 작용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허청에 등록된 모든 특허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조정되거나 새로 사용하는 예전의 아이디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이전에 사용했거나 인식된 적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상상은 과학적 시각에서 살펴볼 때 무의식의 깊숙한 곳에 지반을 두고 있으며 과학으로는 알기 어려운 몇 가지 동력에 의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깨닫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조적인 상상은 영혼의 공장으로 이를 통해 무한한 지성과 접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징표가 없지요. 그러므로 창조적인 상상의 실체를 받아들여 가능한 한 책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석하는 예를 살펴보고 어떻게 이 같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휠의 질문. 상상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좀 더 유용할까요? 카네기의 대답. 통합적 상상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창조적인 상상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리더십이나 보통 이상의 기술을 획득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힐의 질문. 그렇다면 두 가지 상상력이 혼합된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가능한 한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들어서 이 원칙들의 실제 적용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카네기의 대답. 한 예로 토마스 에디슨의 작업을 들어보죠. 에디슨의 성취 기록을 연구하면서 그가 두 가지의 상상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그의 최초 발명품은 오래됐지만 잘 알려진 원칙들을 새로 결합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바로 백열전등인데요. 에디슨은 누구나 다 아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10,000번 이상 다르게 결합하고 실패한 결과 완성품을 얻었지요. 휠의 질문. 그렇다면 10,000번이나 실패하고도 계속해 나간 것을 말씀하려는 겁니까? 카네기의 대답. 바로 그겁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 이미 말했지만 에디슨은 어린아이도 아는 두 가지의 법칙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서 백열전등을 완성했습니다. 두 가지 법칙 중 첫 번째는 기정화된 사실로 전기 에너지를 와이어 조각 양 끝에 대면 저항력이 생겨나기 때문에 와이어에 백열빛을 내는 열이 발생함으로써 빛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에디슨이 전등 실험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알려진 것이지만 열을 조절할 방법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어쩌면 수초 동안만 만족할 만한 빛을 내는 데 필요한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금속이나 다른 물질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군요. 전기의 강력한 열이 곧바로 금속물을 태워 없애버렸으니까요. 에디슨은 모든 물질을 가지고 시도한 후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유명한 법칙을 생각해냈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각해냈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숯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생각났고 10,000번 이상 실패한 원인을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숯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무더기의 나무를 지면 위에 세우고 불을 피우고 난 뒤 진흙으로 덮어둡니다. 진흙은 목재가 탄화할 정도의 공기만을 허용하는 역할을 하고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태우는 과정을 거쳐 나무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은 채 숯이 만들어지죠. 나무가 완전히 타지 않는 이유는 진흙이 불꽃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공기 유입을 통해 탄화 상태가 만들어지지만 나무가 완전히 연소할 정도는 아니지요. 물론 우리는 산소가 없이는 불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산소의 유입을 조절함으로써 불의 세기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등 실험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수천 번의 실험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 같은 원리를 자신이 찾아 헤맸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곧장 실험실로 달려가 병 속에 코일로 감긴 와이어를 세워놓고 병 속의 공기를 빼내어 왁스로 밀폐시킨 후에 전기 에너지를 와이어 양끝에 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계 최초의 백열전등이 반짝하고 빛을 발했죠. 조잡하기 이를 데 없는 램프는 8시간 이상 환하게 주위를 밝혔습니다.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산소가 없는 진공관 안에 와이어를 세우면 완전 연소되지 않고도 빛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모든 백열 전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에디슨 시대보다야 현재의 방식이 훨씬 세련되고 효율적이지요. 이제 어떻게 해서 에디슨이 두 개의 오래된 원리에서 새로운 방식을 결합할 수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앞에서 저는 에디슨이 숯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전기 에너지의 열을 조절하는 방법을 결합하는 걸 우연히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창조적 상상의 원리라는 그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디슨은 자신의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을 반복하면서 오랜 기간 계속해서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잠재의식에 자신이 처한 문제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힘에 이끌려 수치의 생성 원리를 생각해내는 모습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떠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에디슨은 어떠한 예감 같은 것이 갑자기 떠올랐고 나는 즉각적으로 그것이 내가 찾아 헤매던 끊어진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라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수치의 원리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일었을 때 이전에 통합적 상상력을 통해 실험했던 수천 번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 전해졌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실에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문제를 해결할 힘과 더불어 그것이 의식 상태로 떠오를 때 해답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준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인내심이 에디슨의 성공 요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카네기의 대답, 물론입니다. 우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에서 17가지 성공 철학의 원리 중 첫 번째를 적용했다고 할 수 있죠.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결책의 발견도 정해진 과정이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루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목적의 명확성을 지탱해 나간 겁니다. 강박관념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스스로 부과한 한계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마음 상태로 그 결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무수한 실패의 연속으로 좌절할 수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이라는 마음 상태를 미리 정해두었던 거죠. 그가 가진 믿음이 무한한 지성으로 연결하는 촉매로 작용했고 거기에 모든 사실과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에디슨의 모든 발명품이 백열전등의 경우처럼 창조적 상상력과 통합적 상상력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나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발명품 중 대다수가 통합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행착오라는 실험 방식을 거쳤던 거죠. 그러나 한 가지의 발명품은
오직 창조적 상상력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는데 바로 추궁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였죠. 에디슨 말고는 어느 누구도 소리의 진동을 기록하고 재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힐의 질문, 창조적 상상력을 말하는 기계에 적용할 때 에디슨이 사용한 기술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그 기술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잠재의식에 말하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각인시킨 다음 기계 설치에 관한 완성된 계획을 의식 상태로 진행한 것이죠. 힐의 질문, 에디슨이 전적으로 창조적인 상상력에 의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예, 확실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에디슨의 마음속에서 문득문득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앉아서 기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모형 제작자에게 그림을 건네준 뒤 실제로 만들어 보게 했던 겁니다. 몇 번이고 다시 해보고 테스트하면서 마침내 발명해낸 거죠. 조잡한 형태의 기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에디슨의 창조적 상상력이 빛을 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힐의 질문, 에디슨이 잠재의식에 말하는 기계에 관한 생각을 각인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각인시켰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계의 작동 원리를 잠재의식 안에 두어야 합니까? 카네기의 대답,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완성된 계획으로 바꾸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몇 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기껏해야 며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방법은 욕구를 강박강념으로 바꾸는 단순한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리를 기록해서 재생산하는 기기에 대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완전히 장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동 암시라는 형태로 잠재의식을 깨뜨려서 욕구를 정확히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힐의 질문, 그것이 의식과 잠재의식을 연결하는 방법이 되는 건가요? 카네기의 대답, 예,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깊숙한 곳에서 불타오르는 욕구는 잠재의식화되어 다른 희망사항보다 훨씬 분명하고 신속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희망은 잠재의식에 전혀 각인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과 강렬한 욕구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강렬한 욕구는 욕구와 관련된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각인됩니다. 힐의 질문, 그러면 무엇보다도 반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카네기의 대답, 생각을 반복하다 보면 사고하는 습관이 생겨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마음이 한 가지 아이디어에 정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잠재의식의 습관과 관련되어 더욱더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힐의 질문, 그렇다면 누군가 잠재의식을 명확한 욕구로 채우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창조적인 상상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관심사와 욕구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획득한 사람들만이 실질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지요. 구름처럼 떠다니는 생각과 단순한 소원은 보통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는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절에게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힐의 질문, 두 종류의 상상력이 실제로 적용된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언급해 주시겠습니까?